쭈아, 여러분 이런 재료 써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탕처럼 생긴 귀여운 재료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재료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이거랑 함께 쓰는 게 더 좋은데요. 함께 쓰는 재료는 어떤 건지,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어떠한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제 작업실에는 재료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안 썼던 재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이거는 소프트 파스텔이라는 재료입니다. 작고 귀엽죠? 오일 파스텔이랑은 뭐가 다르냐면요. 오일이 안 들어가고요. 왁스도 안 들어갑니다. 소프트 파스텔의 경우 안료에다가 소량의 바인더만 들어가서 훨씬 좀 더 건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필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소프트 파스텔인데요. 몇 년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시넬리의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조하고 가루가 많이 날리는 소프트 파스텔을 쓰려고 하면은 바탕재가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매끈매끈하기만 하면 안료가 종이 표면에 붙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 그라운드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오돌도돌한 표면을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골든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몇 년 전에 사놓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짐 정리하다가 찾아버렸지 뭐예요. 그럼 바로 써봐야죠. 나무 판넬을 사용할 건데요. 쇠 판넬도 있긴 한데 쟤는 아예 밑작업이 안 돼 있어서 이전에 젯소를 칠해놨던 나무 판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시에 파스텔 그라운드를 덜어줄 건데요. 굉장히 꾸덕합니다. 근데 막 젯소만큼의 불투명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투명해요. 굳이 따지자면 반투명 정도? 살짝 목공풀을 만지는 듯한 그 정도의 제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재료라 잘은 모르는데요. 이거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되직한 감이 있어서 물을 살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면을 잘 살펴보면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엄청 거칠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약간의 알갱이가 좀 느껴진다? 그 정도? 근데 그래서 너무 표면이 맨들맨들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마르면서 수분기가 날아가니까 표면이 훨씬 더 거칠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 이 정도 농도로 맞춰줬고요. 붓을 사용해서 이제 나무 판넬 표면에 발라주겠습니다. 저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요? 아무튼 다시 이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저렇게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무 판넬에 칠하실 분들은 일반 젯소든 투명 젯소든 한번 바르고 그 위에 파스텔 그라운드를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시판되는 파스텔 전용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종이 자체가 저렇게 꺼끌꺼끌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두께감이 있어서 하드보드지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가격이 폭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 판넬에 직접 바르고 있답니다. 물론 파스텔 그라운드 자체도 막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양한 표면에 건식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목탄이나 콘테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저는 수월한 그림 진행을 위해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에스키스 아닌 에스키스를 그려주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로 그릴 때는 완전 다른 느낌으로 그려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제 그림인데요.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총 2번 정도 발라줬고요. 완전 건조를 위해 다음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엄청 날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책상보다는 저런 식으로 화판을 깔아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소프트 파스텔의 경우 홀베인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구입하진 않았고 일본에 삿포로 여행 갔다가 화방 가서 이리저리 살 거 없나 구경을 하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자그마한 크기도 그런데 저 케이스가 너무 귀엽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주워 담아왔습니다.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시넬리의 소프트 파스텔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발색력은 시넬리가 훨씬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도 훨씬 비싸고 색상 선택폭이 막 넓지는 않아서 가성비 소프트 파스텔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홀베인 제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렴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스텔을 화판 표면에 긁어주게 되면 손이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줘도 되지만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좀 손가락이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전용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넬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일반 붓과 다르게 끝이 좀 더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저 평평한 면을 이용해서 안료들이 표면에 잘 고착될 수 있게 눌러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털어내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작은 면적을 블렌딩 해줘야 될 때 유용하겠죠.
소프트 파스텔의 경우 오일 파스텔과 다르게 안료랑 소량의 바인더만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루가 정말 많이 날려요. 지금 영상 보면은 저렇게 계속 가루가 풀풀 날린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귀찮아서 그냥 빨리 그리고 말아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계란 껍데기로 물감을 만들었다가 기관지염이 걸렸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생을 했어가지고 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미리 구매해뒀던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근데 저걸 착용을 하긴 해도 미묘하게 코나 호흡기가 조금 텁텁한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방독면 쓰고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심해서 나쁠 거 없긴 한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다양한 재료를 써봤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위험도가 높은 게 바로 이 소프트 파스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안료 상태에 가까운 재료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물감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쨍하고 선명한 색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용 재료 말고 전문가용 재료에는 인공안료 대신 밝고 선명하고 쨍한 색상들을 위해서 중금속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안료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색상 안료들이 눈앞에서 폴폴 날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대로 흡입하는 거죠.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 파스텔의 경우 막 엄청 고급 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인공안료가 사용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위에 저기 놔두고 있는 저 시넬리에는 꽤나 고가의 제품에다가 안료 퀄리티가 남다르거든요. 중금속이 아주 낭낭하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손도 장갑 끼고 만져야 돼요. 맨손으로 만져도 중금속이 노출이 될 테니까요. 뭐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그림 그냥 맨손으로 그려가지고요.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최대한 없길 바라보면서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황사 시즌이잖아요. 길 걷다가 미세먼지 뭐 중금속 정도의 위험성은 아니겠지만 공기 안 좋은 거나 소프트 파스텔로 알료 들이키고 있는 거나 또이또이하지 않을까라는 뭐 둘 다 안 좋고 최대한 조심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만 그냥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파스텔을 저렇게 조심해서 꺼내지 않으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소프트 파스텔은 훨씬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덤벙대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일 파스텔 쓰시는 편이 더 나으실 겁니다. 근데 또 소프트 파스텔만의 매트한 그런 분위기가 꽤나 마음에 든단 말이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혼자서 성북천 산책 갔다가 봤던 장면을 연필 드로잉으로 남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시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해서 다시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뭔가 색을 사용하는 게 귀찮고 좀 크게 느껴지는 바가 없었는데 요즘 봄과 여름 사이에 경계를 지나면서 느껴지는 제 마음의 색깔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뭔가 이 색상들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그 델피늄 꽃 그리던 드로잉에서도 주로 이 색상을 사용했는데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색에 좀 꽂힌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연두색이나 녹색 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파란색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더워서 그런가?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 게 이 여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림으로나마 좀 이 답답하고 더운 열기를 날려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춥기만 한 것도 별로긴 한데 적당히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따뜻한 햇살도 조금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색상이 녹색과 푸른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 네가 녹색이랑 파란색 좋아하는 건 알겠고 그래서 뭘 그리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 그림의 모델이 돼준 애들이 비둘기예요. 하늘로 보이는 저 부분은 사실 성북천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었고요. 실제 모습은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그림이란 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늘하늘한 느낌이 좋아서 마냥 사실적으로만 그리는 것보다는 좀 뭐 안개 낀 것 마냥 표현을 좀 날려가면서 하고 싶었어요.
녹색만 사용하지 않고 파란 색조랑 녹색 색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민트 계열의 색들도 중간중간 껴 넣어주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도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단 말이죠. 나무 판넬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민트색을 공통적으로 칠해주니까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사이드도 한번 쓱쓱 칠해줬고요. 민트색도 좋긴 한데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연보라색도 함께 사용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사용한 민트색이랑 보라색은 색과 색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색들이에요. 제가 민트색이랑 보라색을 사용을 했잖아요. 민트색이 녹색이랑 푸른색 조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었다면 보라색은 붉은색, 뭐 약간 핑크색이나 빨간색이랑 또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연결 다리가 되어주거든요. 지금 저 위에 저 색상 막대 보이시죠? 저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짓기 원하는 색 사이에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지 그 색이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색상들이니까 활용해보시라. 뭔가 지금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이건 뭐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설명하죠. 아무튼 얼추 그림이 완성이 거의 뭐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시넬리 소프트 파스텔 펼쳐놓은 게 아까워서 마무리 때 아주 살짝 써봤는데요. 이거 영상에선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사용감이 다릅니다. 그 안료가 부드럽게 쫙 올라가는 그 느낌이 역시 돈값을 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거 진짜 소량 썼는데도 발색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예. 갑자기 뭐 마무리는 역시 재료에도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걸로 뭔가 귀결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파란 비둘기들 완성입니다. 근데 진짜 저 상태로 그대로 냅두면 그림 다 번지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픽사티브를 사용해서 좀 안료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빛을 받으면 색들이 날아가서 안 보이는데 나름의 디테일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림 연습을 인간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마음에 든다는 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제 작업실 한켠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러고 있는 거는 아침에 출근해서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